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양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3년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미분양 아파트를 팔고 있을 때인데요.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500세대 정도 되는 빈집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안 팔렸던 거죠. 그리고 이게 한 4년 정도 빈집으로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동안. 이렇게 빈집으로 있던 거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걸 파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바닥권이죠. 그때 2013년도쯤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는 오셨어요. 그런데 많이 안 사시고 평균적으로 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시고 1명 정도 계약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집으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결로가 생겨서 관리가 안 되니까 집이 전체가 곰팡이 쓴 집들이 있었어요. 한 15채 정도가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제 파니까 일종의 이제 완전 후분양이죠. 이런 거는 마감까지 다 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다 보여주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있으니까 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500세대 정도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팔았는데, 나머지 이제 다 팔고 곰팡이 있는 집들이 안 팔렸으니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남으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것만 남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때부터 서로 사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하자 있는 물건들도 물건이 없이 이렇게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제 막 팔리니까 뭔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곰팡이 쓴 물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인테리어 새로 하거나 이러면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막 나가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안 보고 계약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참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 보면 이게 사람 심리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런 사례에서 보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많이 편승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500세대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고를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뭐 잘 팔리는 분위기도 아니니까 느긋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고 마음에 들었더라도 쉽게 계약을 안 하고 한 번 더 지켜보고 혹시 더 다운해서 할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1억 깎아주면 계약할게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계약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집들이 점점 팔리고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영업하는 사람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급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객들도. 오히려 곰팡이 쓴 집이 더 잘 팔렸어요. 실제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례들을 겪지 않은 책상에 앉아 계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을 기대하고 어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현장을 겪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분양을 하기 전에 이미 사이클에 대한 이론은 완성이 됐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됐는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면 결코 이 부동산의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통계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나간 거를 갖다가 자기에게 맞는 거를 그대로 포지션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올라갈 만한 통계들을 갖다가 딱 쓰면은 그럴듯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통계를 잘 씁니다. 저는 사실 통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통계는 지나간 과거고 이거를 원하는 바대로 잘라서 이 요구한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게 있다.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는 역전세난이 일어나가지고 전세가가 뚝 떨어져서 계약이 되잖아요. 주변보다 전세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주를 다 마칩니다. 어느 정도 입주가 끝나면은 이제 전세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오는 물건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만 보면 전세가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통계를 이렇게만 자르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길게 늘리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통계입니다. 통계는 그 통계치를 갖다가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진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통계치를 갖다 쓰면 얘기하기는 정말 편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통계치를 안 쓰고 충분히 말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통계치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통계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통계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노력을 해야지, 통계를 갖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넘어가게끔 하는 거는 전문가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